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최기훈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죠? 아파트 화단에서는 동글동글 동백꽃 봉오리들이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망을 보고 있고, 겨울 내내 죽은 듯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파릇파릇 움이 트고 있네요. 이제 곧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손짓하는 노란 민들레꽃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한 생활동화 병아리 둥지를 감상했는데, 오늘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글감으로 하여 주변의 사물과 비유하여 쓴 생활동화 한 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 또 장난을 잘 치면서 상냥한 아이, 때로는 무뚝뚝하면서 말이 없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번엔 어떤 친구가 동화 속 주인공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감상할 동화 제목은 돌충개와 민들레입니다. 돌충개와 민들레, 최균희. 어머나, 노란 민들레가 동이는 돌층계 한쪽 편에 소복이 쌓인 흙더미에서 예쁘게 피어난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야, 이쪽에도 피어 있었네. 몇 계단을 더 내려오니 그곳에도 남몰래 피어난 민들레 서너 송이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한 송이를 뚝 꺾어다가 윤은의 어두운 방에다 꽂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층계 옆 바람으로 모아진 먼지 흙에다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민들레를 차마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가 윤은의 집에 찾아다니는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 다친 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신영이가 스케이트장에 가자고 불러내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말입니다. 내 생일 선물로 멋진 스케이트를 받았거든. 신영이가 스케이트가 든 가방을 흔들거리며 말했을 때 동이는 갈까 말까 한참 동안을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새 것으로 탄다 해도 나만큼이야 잘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꺼이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스케이트장에 들어갈 때 동이는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곳에서 자기의 발에 맞는 것을 빌려 신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이의 기분은 토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때처럼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고 있는 동이와 신영이 사이로 남자아이 한 명이 쓱 파고들면서 그만 동이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동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영이를 잡으려는 순간 신영이는 벌써 저만큼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쁜 기집애, 다신 함께 놀아봐라. 동이는 화가 나서 너무 빨리 일어서려다가 그만 발목뼈를 삐끗하고 다친 것입니다. 괜찮니? 얼마나 다쳤어? 처음엔 재미있다고 깔깔대던 신영이도 안절부절 못하며 동이네 집으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엄마는 동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고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도 아니니까 깁스는 할 필요도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이의 발목은 쉽게 나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걷기만 하면 발목이 아프고 시큰거리며 저려왔던 것입니다. 길 건너 달동네에 유명한 침수사가 있다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자꾸나. 싫어요. 난 침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동이는 엄마를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아유, 힘들어. 더는 못 올라가겠어요. 골목골목으로 휘어돌며 좁고 가파른 돌층계를 몇 개나 딛고 왔는지 오히려 멀쩡한 사람도 다리에 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라한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굵직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문을 그냥 밀고 들어오세요. 마치 도둑 맞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대문일랑 잠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너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는 동희와 같은 반 반장인 윤호였기 때문입니다. 응, 너 동희로구나. 그래, 어떻게 봤니?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동희와는 반대로 윤호는 아주 침착한 태도로 어른스럽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 발목을 삐어서. 그런데 여기가 너희 집 맞니? 동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응, 들어와. 우리 아버지께서 침을 놓으시거든. 방 안으로 들어간 동희는 또 한 번 놀라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 보구나. 그럼 잘 됐다. 엄마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으면서 동희는 방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볼만한 가구들이랑 찾아볼 수도 없었고 덩그랗게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 옆에 손님 대접용인 듯 낡은 의자 2개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동희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한 것은 책상에서 돌아앉으며 말을 걸어온 침술사 아저씨. 아니, 윤호 아버지가 눈을 꼭 감고 있는 맹인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희는 더 이상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계신가 보죠? 네, 저 아이하고 단둘이만 삽니다. 엄마가 묻는 말에 서슴치 않고 대답을 하는 윤호 아버지는 오히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발목 다친 학생? 이 의자에 앉아봐요. 동희는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겁이 더럭 나서 윤호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윤호 앞에서 조금씩 따끔거리는 침을 맞으며 아프다고 어리광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앞을 못 보는 아저씨가 바늘 같은 뾰족한 침을 여기저기에 쿡쿡 찔러 넣는데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이 신통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니는 동안 동희의 발목은 거짓말같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너희 반 반장이란 말이지? 얼마나 기특한 아이야. 엄마의 칭찬하는 말들랑 뒤로 하고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던 동희의 눈앞에 노란 민들레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맞아. 윤호는 이렇게 많은 돌층계를 매일매일 딛고 올라서면서 어려운 생활을 잘 이겨내는 인내심을 기른 걸 거야. 언젠가는 너도 먼지 흙을 안고 있다가 민들레를 피우는 돌층계처럼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잘 해봐라. 윤호야, 화이팅! 동희는 돌층계 중간에 멈춰서서 윤호네 집이 보이는 언덕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봄은 민들레를 앞세워 달동네에도 찾아오고 있음을 동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잘 들었나요? 이와 같이 경험한 사실에다 상상하고 추리한 내용을 잘 포함해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순서에 맞게 적어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글 한 편이 생겨난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글자기 틀에 맞추어 써보고 재미있게 풀어서 짧은 동화를 한 편씩 창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를 동요는 최균희 작사, 송성만 작곡의 비밀의 요정입니다. 여러분, 최균희 TV에서 또 만나요. 안녕.